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가진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곁에 사람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명예를 가졌어도 곁에 따뜻하게 손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언제나 곁에 웃으며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끝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 바로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사람을 남기게 만드는 품격 있는 태도 10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삶은 혼자가 아닌 존경과 사랑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을 아끼는 태도. 세월과 함께 우리의 경험은 깊어집니다. 보고 들은 것도 많고 겪어낸 일도 많아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차고 넘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저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항상 조용히 듣기만 하시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딱 한마디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불필요한 말들은 관계에 작은 상처를 냅니다. 특히 뒷말이나 불평, 남에 대한 험담은 조용히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피하게 되죠.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이해를 전달합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들어주는 것, 그런 침묵의 힘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도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적어도 그 말에 무게가 있다면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정중하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존중받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무뚝뚝하거나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깊은 소통을 위해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줄 아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술의 변화도 빨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지죠. 이럴 때 고맙다는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녀의 작은 배려에도, 친구의 안부 인사에도, 낯선 이의 친절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태도는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저는 어떤 할아버지를 봤는데 카페에서 젊은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드렸을 때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마시겠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그분을 편안해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이 든 사람한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조용히 식어갑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라도 도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정으로, 눈빛으로, 온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 많은 도움과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가 흐르고 모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남을 존중하는 태도. 나이와 지위는 존경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존중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은 스스로의 품격으로 얻어내는 것이지 나이나 지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젊은 직원에게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집 안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뭐야? 라는 식의 태도나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는 식의 말은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상대를 깔보는 마음은 겉으로 아무리 감춰도 미묘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느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는 예의를 지켜도 진심으로는 멀어집니다. 존중은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청소하시는 분께도, 택시 기사님께도, 병원의 간병사분께도 똑같이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작은 일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이면 그 따뜻함이 되돌아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현역일 때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계속 강조하게 되면 가족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업적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현재의 관계를 이어가려 하면 사람들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 어떻게 배려하는지가 관계를 좌우합니다. 과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런 일을 겪어서, 이런 교훈을 얻었어. 너희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해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연륜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륜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자랑이 아닌 배움이 되고 부담이 아닌 감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젊은 세대를 인정하는 태도.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은 놈들이 뭘 알겠어. 이런 말들은 세대 간의 벽을 더욱 높게 쌓을 뿐입니다. 사실 모든 세대는 자신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결혼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화와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젊은 세대가 가진 새로운 생각과 방식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우리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자에게 배우는 할아버지, 새로운 음악을 딸에게서 추천받아 듣는 어머니,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기술을 익히려 노력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 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세대로부터 존경받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호기심에도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배움은 더욱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는 것을 기뻐하는 태도. 받기만 원하는 사람 곁에는
이익이 끊기면 사람도 떠납니다. 하지만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감사와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것, 모두가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주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시면서 할머니가 외로워서 그래, 너희가 와주면 정말 고마워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하게 만드는 그런 따뜻함이죠. 작은 선물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어온 실수와 성공담을 적절한 때에 나누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찾아 모여듭니다. 주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받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선순환이 평생에 걸쳐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7번째, 타인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태도. 경험이 많다 보니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야 해. 내 말 들어두면 후회 안 할 거야. 내가 다 겪어본 일이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원하지 않는 충고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보다는 내가 힘들었겠구나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저는 어떤 어머니를 아는데 성인 아들이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왔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힘들면 언제든 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아들이 나중에 그때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셨다면 오히려 더 답답했을 텐데 그냥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마웠다고 했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평생 지켜줍니다. 묻지 않은 조언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든 들어줄 수 있다는 든든함을 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 분들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8번째,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할 줄 압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뭐 어때? 이제 꾸밀 나이도 지났어.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태도를 느끼게 됩니다. 꾸준히 걷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특히 냄새나 청결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들이 모두 자신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품격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정함과 깔끔함에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깔끔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정리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9번째, 마음을 비우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아쉬움도, 원망도, 집착도 많아지죠.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기대와 집착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왜 자주 안 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런 말들은 사랑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얻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마음,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따뜻한 관계를 지켜줍니다. 내가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바쁘겠지, 건강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마음, 친구가 연락을 안 해도 각자 살 일이 많겠지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사람들은 편안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자주 찾아오게 되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집니다. 10번째, 따뜻한 유머를 지닌 태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찾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유머는 인간관계에 가장 좋은 윤활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머는 누군가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유머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서툰 모습을 스스로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 어려운 상황도 유머로 넘길 줄 아는 여유. 그런 것들이죠.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해지니까 머리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라고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요즘 젊은 애들 문화를 따라가려니 힘들어, 나도 젊어지고 싶네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 줄도 아는 여유. 그런 마음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들 곁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분들은 늘 미소와 웃음을 나눌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만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유쾌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아끼는 태도. 꼭 필요한 말만 하되 그 말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남을 존중하는 태도.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 현재의 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젊은 세대를 인정하는 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여섯째, 주는 것을 기뻐하는 태도.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넉넉함입니다. 일곱째, 타인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태도. 들어주되 강요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여덟째,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아홉째, 마음을 비우는 태도. 집착과 원망을 내려놓는 여유입니다. 열째, 따뜻한 유머를 지닌 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모여서 우리의 인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곁을 지켜줄 사람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과 노년의 차이.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직장 동료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이익으로 연결된 관계들이 북적거리며 우리 주변을 채웁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주는 이익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친분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진짜 남는 것은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은퇴 후에 연락하는 후배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직책을 내려놓은 후에도 찾아오는 동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곁에 머물러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품격 있는 태도들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벌써 이 나이인데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는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태도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말을 조금 더 아끼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과거 자랑을 줄이고 젊은 세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누는 기쁨을 찾고 간섭하지 않으며 자신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품격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격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 음식을 먹는 것이 품격이 아닙니다. 품격은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마음,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여유, 남을 존중하는 기본 예의, 이런 것들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지 않아도, 지위가 높지 않아도, 학벌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사람들이 멀어지고 마지막에 혼자가 됩니다. 이 차이는 바로 품격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의 인생 마지막 장면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따뜻한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병원 침대 옆에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함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분 덕분에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었어. 그분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말들을 들으며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가 아닐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한 번 더 표현해 보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보시고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인생의 깊이와 의미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지혜의 원천으로 여기며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0가지 태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서 품격 있는 인생의 후반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가진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곁에 사람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명예를 가졌어도 곁에 따뜻하게 손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언제나 곁에 웃으며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끝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 바로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사람을 남기게 만드는 품격 있는 태도 10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삶은 혼자가 아닌 존경과 사랑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을 아끼는 태도. 세월과 함께 우리의 경험은 깊어집니다. 보고 들은 것도 많고 겪어낸 일도 많아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차고 넘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저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항상 조용히 듣기만 하시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딱 한마디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불필요한 말들은 관계에 작은 상처를 냅니다. 특히 뒷말이나 불평, 남에 대한 험담은 조용히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피하게 되죠.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이해를 전달합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들어주는 것, 그런 침묵의 힘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도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적어도 그 말에 무게가 있다면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정중하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존중받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무뚝뚝하거나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깊은 소통을 위해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줄 아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술의 변화도 빨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지죠. 이럴 때 고맙다는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녀의 작은 배려에도, 친구의 안부 인사에도, 낯선 이의 친절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태도는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저는 어떤 할아버지를 봤는데 카페에서 젊은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드렸을 때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마시겠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그분을 편안해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이 든 사람한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조용히 식어갑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라도 도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정으로, 눈빛으로, 온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 많은 도움과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가 흐르고 모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남을 존중하는 태도. 나이와 지위는 존경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존중을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은 스스로의 품격으로 얻어내는 것이지 나이나 지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젊은 직원에게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집 안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뭐야? 라는 식의 태도나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는 식의 말은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상대를 깔보는 마음은 겉으로 아무리 감춰도 미묘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느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는 예의를 지켜도 진심으로는 멀어집니다. 존중은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청소하시는 분께도, 택시 기사님께도, 병원의 간병사분께도 똑같이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작은 일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이면 그 따뜻함이 되돌아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현역일 때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계속 강조하게 되면 가족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업적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현재의 관계를 이어가려 하면 사람들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 어떻게 배려하는지가 관계를 좌우합니다. 과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런 일을 겪어서 이런 교훈을 얻었어. 너희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해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연륜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륜입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자랑이 아닌 배움이 되고 부담이 아닌 감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젊은 세대를 인정하는 태도.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은 놈들이 뭘 알겠어. 이런 말들은 세대 간의 벽을 더욱 높게 쌓을 뿐입니다. 사실 모든 세대는 자신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결혼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화와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젊은 세대가 가진 새로운 생각과 방식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우리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자에게 배우는 할아버지,
새로운 음악을 딸에게서 추천받아 듣는 어머니.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기술을 익히려 노력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 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세대로부터 존경받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호기심에도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배움은 더욱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는 것을 기뻐하는 태도. 받기만 원하는 사람 곁에는 이익이 끊기면 사람도 떠납니다. 하지만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감사와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것, 모두가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주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시면서 할머니가 외로워서 그래, 너희가 와주면 정말 고마워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하게 만드는 그런 따뜻함이죠. 작은 선물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어온 실수와 성공담을 적절한 때에 나누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찾아 모여듭니다. 주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받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선순환이 평생에 걸쳐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타인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태도. 경험이 많다 보니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야 해. 내 말 들어두면 후회 안 할 거야. 내가 다 겪어본 일이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원하지 않는 충고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보다는 내가 힘들었겠구나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저는 어떤 어머니를 아는데 성인 아들이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왔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힘들면 언제든 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아들이 나중에 그때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셨다면 오히려 더 답답했을 텐데 그냥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마웠다고 했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평생 지켜줍니다. 묻지 않은 조언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든 들어줄 수 있다는 든든함을 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 분들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할 줄 압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뭐 어때? 이제 꾸밀 나이도 지났어.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태도를 느끼게 됩니다. 꾸준히 걷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특히 냄새나 청결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들이 모두 자신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품격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정함과 깔끔함에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깔끔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정리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9번째, 마음을 비우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아쉬움도, 원망도, 집착도 많아지죠.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기대와 집착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왜 자주 안 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런 말들은 사랑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얻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마음,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따뜻한 관계를 지켜줍니다. 내가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바쁘겠지, 건강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마음, 친구가 연락을 안 해도 각자 살 일이 많겠지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사람들은 편안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자주 찾아오게 되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집니다. 10번째, 따뜻한 유머를 지닌 태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찾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유머는 인간관계에 가장 좋은 윤활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머는 누군가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유머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서툰 모습을 스스로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 어려운 상황도 유머로 넘길 줄 아는 여유. 그런 것들이죠.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해지니까 머리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라고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요즘 젊은 애들 문화를 따라가려니 힘들어. 나도 젊어지고 싶네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 줄도 아는 여유. 그런 마음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들 곁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분들은 늘 미소와 웃음을 나눌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만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유쾌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아끼는 태도. 꼭 필요한 말만 하되 그 말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작은 배려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남을 존중하는 태도.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 현재의 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젊은 세대를 인정하는 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여섯째, 주는 것을 기뻐하는 태도.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넉넉함입니다. 일곱째, 타인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태도. 들어주되 강요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여덟째,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아홉째, 마음을 비우는 태도. 집착과 원망을 내려놓는 여유입니다. 열째, 따뜻한 유머를 지닌 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모여서 우리의 인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곁을 지켜줄 사람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과 노년의 차이.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직장 동료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이익으로 연결된 관계들이 북적거리며 우리 주변을 채웁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주는 이익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친분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진짜 남는 것은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은퇴 후에 연락하는 후배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직책을 내려놓은 후에도 찾아오는 동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곁에 머물러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품격 있는 태도들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벌써 이 나이인데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는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태도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말을 조금 더 아끼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과거 자랑을 줄이고 젊은 세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누는 기쁨을 찾고 간섭하지 않으며 자신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품격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격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 음식을 먹는 것이 품격이 아닙니다. 품격은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마음,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여유, 남을 존중하는 기본 예의, 이런 것들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지 않아도, 지위가 높지 않아도, 학벌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사람들이 멀어지고 마지막에 혼자가 됩니다. 이 차이는 바로 품격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의 인생 마지막 장면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따뜻한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병원 침대 옆에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분 덕분에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었어. 그분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말들을 들으며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가 아닐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한 번 더 표현해 보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보시고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인생의 깊이와 의미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지혜의 원천으로 여기며,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0가지 태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서 품격 있는 인생의 후반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